부녀지간 인연을 끊은 지 어언 10년이 지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지 10년 만에 돌아와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딸, 그녀가 데려온 건 상처와 아이였습니다. 저는 강소연입니다. 올해 40입니다. 싱가포르의 23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마리나베이 샌즈가 보입니다. 누군가에겐 선망의 풍경이겠지만 저에겐 그저 출근길 배경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9시까지 딸 하윤이를 학교에 보낸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중견 물류기업의 동남아 지역 임원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0년입니다. 돌아갈 이유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한두 번 문자를 보내오셨지만 저는 간단히 답장만 했습니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하윤이와 공원에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은 이미 지워진 장입니다. 아니, 지우려고 애쓴 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윤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빈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희귀 혈액 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의사는 한국의 전문 병원을 추천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가족력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외면했던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족.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비행기 안에서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눈망울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울에 계셔. 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 간다고 하던데 저는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29에 집을 나와서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할머니와 크게 싸우고 나온 뒤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곧 만날 거야.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낯설었습니다. 10년이면 모든 게 변할 만도 한데 공항 밖 풍경은 기억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텔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냥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어때? 하윤이 상태도 그렇고 가족력도 확인해야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소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일 아니야?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하윤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야 하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집 앞에 서는 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결국 저는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으로 가주세요. 친정집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들, 좁은 주차 공간, 구멍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까지
10년 전 제가 이 골목을 뛰쳐나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었어요? 응. 와, 신기하다. 엄마도 여기서 학교 다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 모퉁이 구멍가게에서 군것질을 사 먹었고, 저 계단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저 전봇대 밑에서 첫사랑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서 어머니와 매일 싸웠습니다. 2층 빌라 203호.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돌아갈까? 들어갈까? 하윤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잠시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소연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65.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연아?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윤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애는 내 딸, 하윤이. 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재회였습니다. 들어와.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거실 낡은 소파, 식탁 위 꽃무늬 테이블보. 10년 전 제가 이 집을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거실 안쪽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강민재, 68, 은퇴한 공장 관리자.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윤이는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윤이에요. 아버지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는 건지 참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차릴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릴 적 늘 먹던 밥상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신기한 듯 반찬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하윤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해요. 물류회사 임원이요.
그래. 남편은 같은 회사 다니고요. 하윤이는 국제학교 다니고. 응.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이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학교는 재밌니? 네. 저 수영 배워요. 그리고 피아노도 쳐요. 오, 그래. 똑똑하네. 하윤이는 할머니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제 이야기를 저렇게 들어준 적이 있었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병원 검사 받으러 한국 온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검사? 혈액 질환 의심이래요.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각한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결과 나와봐야.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병력은 없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저녁 설거지를 끝낸 뒤 하윤이가 거실 선반 위 낡은 라디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쓰던 라디오란다. 진짜요? 지금도 나와요? 글쎄, 고장 났을걸. 하윤이는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리 줘봐. 아버지는 라디오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건전지 칸을 열어보고 안테나를 만지고 다이얼을 돌려보셨습니다. 건전지만 갈면 될 것 같은데. 진짜요? 고칠 수 있어요? 응. 잠깐만. 아버지는 서랍에서 건전지를 꺼내 라디오에 끼웠습니다. 지지직 소음이 흘러나오더니 이내 음악이 들렸습니다. 하윤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박.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와 저렇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엄격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윤아,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럼, 내가 가져.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윤이는 라디오를 안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이는 제 옆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어릴 적 제가 붙여놓은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어. 특히 엄마.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천천히 해. 10년이 하루 만에 풀릴 순 없어. 알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아래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창문으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넌 언제 결혼했니? 5년 전이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밥그릇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였잖아요. 그래도 결혼은 알려줘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제 연락 받고 싶어 했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10년 전에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나가면 다신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소리고, 화가 나면 그런 말 해도 돼요? 저도 엄마 딸인데? 소연아, 전 진짜 안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하윤이 때문 아니었으면 평생 안 왔을 거예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대학 입시 포기하고 무작정 나간다고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 순 없었어요. 전 제 인생 살고 싶었다고요. 그게 엄마 잘못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이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왜 또 싸우게 되는 걸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이의 추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윤이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오셨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편이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가족력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력이요? 네. 부모님 쪽 병력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엔 특별한 병력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 쪽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쪽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니? 네. 같이 안 왔어?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싱가포르에서 살기 힘들지 않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죠. 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윤이와 마당에서 놀고 계셨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비행기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거실에서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하윤이랑 놀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엽더라. 너 어렸을 때 꼭 닮았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절 사랑한 적 있나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항상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칭찬해 준 적도 없고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학 포기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나가려면 나가라 하셨잖아요. 왜 한 번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방치하신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싱가포르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언어도 서툰 상태에서 혼자 일 배우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은 착하지만 늘 바빠요. 저도 바빠요. 하윤이는 제가 키우는 거예요. 혼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나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 다 나.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그냥 빨리 돌아와. 거기서 상처만 받지 말고. 근데 하윤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있어야 해. 그럼 호텔로 옮겨. 왜 굳이 거기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도연아, 우리 결혼 생활 행복해?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행복하지. 당연하지. 난 잘 모르겠어. 요즘 행복이 뭔지. 소연아, 난 항상 외로웠어. 싱가포르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또다시 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소연아,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이해 못해? 제 인생을요. 엄마는 항상 엄마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넌 뭐 얼마나 잘났는데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연락하면 뭐해요? 어차피 또 싸울 텐데 내가 먼저 나간 거잖아.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만해, 둘 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요. 전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 집에서. 그 순간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싸워요? 저는 하윤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 우리 집 가요. 여기 무서워요. 저는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역시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윤이는 방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라디오 가져가도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윤이는 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요. 엄마랑 다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하윤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어. 아빠도 그렇게 자랐거든.
아빠, 아버지도 엄격했고 표현 같은 건 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밖에 못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넌 사랑받아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너 보고 싶었어. 매일 현관문 볼 때마다 내가 들어올까 싶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했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엄마 생각만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엄마 되는 게 처음이었어. 실수도 많이 했어. 근데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이 그릇에 반찬을 계속 얹어주셨습니다. 할머니, 많이 먹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많이 먹어야지.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싱가포르에서 많이 고생했구나. 괜찮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윤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시장도 가고 아버지와 산책도 했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일단 싱가포르로 돌아가야죠. 일도 있고. 그래. 근데 가끔 한국 와. 네. 아빠가 하윤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여긴 내 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한 달 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모님과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보냈습니다. 명절 때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왔구나. 엄마. 하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